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사업화 과제 개요인데 요약 부분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은 뭐만 봐요? 다 봐요. 근데 이걸 위주로 봐요. 왜? 이 페이지에서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뒤는 안 봐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은 여러분 한 명을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써야 돼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1월 23일 날 발표된 청년 창업 사관학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여기 제 손 안에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여기 보면은 자가진단표부터 개요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 8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약간 달라진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되게 나이스한 게 이번에 사업의 예시를 되게 디테일하게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사업의 예시가 나와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예시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지원서 신청서 1면에 자가진단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년엔 없었던 8번 항목이 생겼어요.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업이에요. 이거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신청자 체크 항목 중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런 거 다 이해되는데 이 항목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면 일반 현황에서 달라진 거는 맨 밑에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검토 확인사항의 경우 공고문 참고 5와 6을 참고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여러분 꼭 보시고요. 일반 현황은 성명, 기업명, 그리고 성별,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개업 연월이 있어요. 왜 중요하죠? 3년차 이하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개업했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성과 지표 달성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당신의 목표가 뭐예요? 당신의 결론이 뭐예요? 정량적, 숫자적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정성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전년도 목표, 현재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얼마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몇 배를 써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내가 전년도 대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나 한 200% 정도 성장할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1000% 성장할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 성공을 못하시면 어떡하죠? 담당 교수님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정량적인 지표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고용 부분은 실제로 현재는 대표자 이외에 2명, 1명, 3명, 1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신규 고용 창출은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헷갈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저께 오신 분이 대구에서 오셨어요. 박사님 부부가 왔는데 저한테 이 와이프도 쓰고 남편도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근데 와이프가 제가 몇 가지 코칭했더니 교수님 사기인데요 라고 해서 빵 터졌어요. 제가 사기를 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계획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계획이죠. 사업계획서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계획은 그래도 어때요? 저는 3명 정도 고용하겠습니다. 전 10명 고용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약간 쫄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써야 돼. 저는 고용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을 뽑으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산권이나 기술개발 부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별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사업화 과제 개요인데 요약 부분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은 뭐만 봐요? 다 봐요. 근데 이걸 위주로 봐요. 왜? 이 페이지에서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뒤는 안 봐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여러분 한 명을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써야 돼요. 첫 번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과제 소개하면 아이템에 대한 소개만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X 사이즈가 친환경 먹거리인 군뱅이에요. 흰 점박이, 꽃, 무지, 유충, 애벌레 사육을 예로 드셨어요. 군뱅이는 2016년부터 식품 원료를 인정받아 따따따따 간 다음에 100g당 단백질 함량이 58g, 고단백질, 따따따따 강장제 효과, 간기능보호 우수, 그리고 쭉 가서 쿠팡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 중, 향후 건기식 제조업체 납품해서 납품하고자 협의 진행 중 쭉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숫자화가 됐죠. 그 두 번째는 뭐죠? 출처라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썼죠. 그럼 나는 그냥 서술형으로 막 써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사업화 과제는 어떻다? 정량적으로 쓰고 그리고 출처를 밝히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하래요. 기존 사업화 과제 차별성 부분을 어디다가 넣어요? 사업 아이템에 넣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다 넣었어요? 사업과제 차별성에 넣었는데 이제는 아이템 부분에 사업화 과제 소개 부분에 핵심 기능, 나의 소비자가 누구고 어디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사업화 과제 현재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너의 과제와의 차별성이 뭐냐라는 거를 써야 돼요. A라는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B라는 핸드폰은요. 얘보다 이러이런 기능이 많아요. A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의 기능은 간 기능만 좋은데 이번에 만드는 거는 간 기능이 플러스 알파로 뭐 어디에도 좋아요. 이런 걸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화 과제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차별성 3가지로 끝났어요. 그런데 동종업계 타 사업 및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래요. 왜? 차별성이 위로 올라갔어요. 사업 과제 소개 부분에 차별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 과제의 차별성에는 뭐를 쓰래요? 우수성을 쓰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디어 및 시제품 차별성, 기술 차별성 등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써라 라는 거였고요. 원래 사업 과제 차별성은요. 동종 업계 대비 당신의 차별성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술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목표 시장도 약간 고민돼요. 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이 뭐냐였는데 이제는 국내는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 중이고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체와 500억대 납품 협의 중. 이런 분들은 총창사 안 가겠죠. 예, 여러분 500억대 여기까지 뭐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는 군뱅이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 진출 구상 중이다. 예상 수출 규모는 1조 이상이다. 왜? 국내가 500억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와 1년도에는 10억 정도 뭐 납품을 협의 중이다 라고 하면 해외 수출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10배 정도 되는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으나 목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죠. 너무 여러분 쫄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인데 이게 예창패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약간 달라요. 예창패는 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나 아니면 너의 스케일업, 성장 전략을 써라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늘 얘기하죠. FY 2025년 다시 말해 1분기, 2분기, 3분기, 2026년 7년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아주 심플하게 써야 돼요. 정량 목표는 2025년에 매출 얼마, 수출 얼마, 신규 고용은 몇 명 하겠다. 다 숫자죠. 사업계획서에는 숫자가 중요해요. 정성 목표는 현재 협력사인 건강기능 제조업체의 군뱅이 추출물을 납품할 거고 건강기능 식품 유통업체에서 1인 기업인 엘모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게요 라고 하는 나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기랑 체결해서 얼마를 팔게요는 정량, 그리고 이런 거를 할 거요는 정성이죠. 매출, 수출, 고용 등에 대한 정량과 정성적 목표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 뭐 UI, UX, 플랫폼들 많으니까 UI, UX 넣는 거고요. 기술 창업이다 그러면 기술 창업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 차트식으로 넣어도 좋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무조건 제품 사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첫 번째, 대표님, 우리 제품인데 시제품 사진 넣으면 될까요? 예쁜 사진 넣으세요. 근데 기술 창업은요, 안 예뻐도 돼요.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쁜 사진,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여러분 달리나 미드저니와 협업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줘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긴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일반 현황에서는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검토 확인사항의 경우 공고문 5와 6을 참고하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화 과제 개요 부분에서 달라진 것은 사업화 과제 속에는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그리고 현재 사업화 과제 차별 부분을 사업화 과제에 넣으라고 했고요. 과제 차별성은 동종업계 타 사업 및 기존 기술성 대비 우수성에 대한 내용들 여기 넣어줘라 라고 썼고요. 그리고 국내 목표 시장은 정량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나는 어디 얼마를 팔겠다. 국내 해외에 대한 수치를 쓰시고요. 사업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는 숫자인 정량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정성적 목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좀 달라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뒷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에 8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날 발표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의 개요 부분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단계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솔루션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